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미국 주식시장을 7글자로 요약하면 이상하게 올랐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OMC 회의가 있었던 주라서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정말 변동성이 컸죠. 하지만 결국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현황을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미국 탑10 ETF랑 나스닥 100 ETF를 둘 다 투자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저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를 이번 주에 추가 매수하는 데 사용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에 여기에 있는 카페와 블로그에 제가 의견을 남겨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시점에 추가 매수를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많이 빠졌었죠. 특히 성장주의 주가가 이렇게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체감상으로는 지난주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결국 전주보다 S&P 500은 0.77%, 나스닥 100은 0.11%, 다우지수는 1.3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회복했고요. 그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모든 섹터가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정보기술 섹터의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비자의 실적 발표에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정보기술 섹터의 흐름도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진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야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이 예상한 실적 예상치보다 실제 실적이 더 좋을 때, 이때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정보기술 섹터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배경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때문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은 작년 초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 말이 나왔던 건데 갑자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항상 사람들의 예상보다 결과가 어떤지 이게 주가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작년 12월에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2년에 6번 정도, 1년에 3번씩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3번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년에 5번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많게는 6번, 7번까지 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로만 놓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예상일 뿐 금리 인상을 언제부터 얼마나 하겠다는 언급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이 말은 또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냥 원래대로 1년에 3번 정도만 하게 되면 주가는 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5개 ETF를 추려봤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도 수익률이 좋았던 ETF는 대부분 곧버스였기 때문에 이 곧버스는 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는 지난주에도 제가 단기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드렸던 팔라듐 ETF였어요. 팔라듐 ETF의 주가가 이번 주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해서 수익률이 13.6%였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팔라듐 ETF인 PALL ETF도 12.76% 상승했습니다. 이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지난주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ETF가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ETF인데요. 이건 미국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예요. 앞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 에너지 섹터 주가가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탄소 배출권 ETF의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제 블로그와 카페에 남겼던 미국 ETF를 추가 매수한 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수많은 주식이 있지만 제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를 꾸준하게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주가는 단기간에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도 결국 가장 확실하게 올라줄 주식을 S&P 500과 나스닥 100 ETF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ETF에 대해서 지금은 떨어져도 나중엔 오르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 테크탑10 ETF도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언제 오를지 정확하게 그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보통은 이런 장 분위기에서 1년, 아니 6개월만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어도 많은 분들께서 손절하고 주식장을 떠나시거든요.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할 때 나중에 보고, 아, 그때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많이 사둘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거고요. 저는 평소에 현금을 꼭 보유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최근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일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은 아니고요. 최근에 발표되었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실적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 기업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는 물론이고요. 테크탑10 ETF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금 보시는 표는 애플의 최근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 예상치를 나타낸 표인데요.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동시에 실적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맨 위에 여기 레비뉴라고 표시된 부분이 매출액인데요. 매출액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넷 인컴은 단기 순이익인데요. 단기 순이익도 올해는 작년보다 살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PE 레이쇼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는 게 이 P/E 레이쇼거든요. 이 값이 클수록 순이익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작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2024년까지 순이익이 예상치만큼 잘 증가하면 P/E 레이쇼가 24.7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P/E 레이쇼는 2020년에 35.23이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주가 수준이 유지되면 2024년에는 2020년 주가보다도 훨씬 저평가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도 오히려 애플보다도 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애플과 마찬가지로 2020년보다 주가가 훨씬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우리나라의 테슬라 전기차가 점점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내년까지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앞에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P/E 레이쇼가 20에서 30 수준이었는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고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높은 거고요. 이렇게 현재 버는 돈보다 미래에 벌게 되는 이익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순이익도 계속 증가하면서 이 P/E 레이쇼는 계속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통 이런 고성장주는 P/E 레이쇼보단 PS 레이쇼를 더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서 P/E 레이쇼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PS 레이쇼는 매출액 기준으로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P/E 레이쇼와 마찬가지로 값이 클수록 고평가, 작을수록 저평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PS 레이쇼는 내년에 9.4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치는 2020년 21.48 대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내년에는 2020년보다 훨씬 저평가되는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전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와줘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기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빠지는 건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예상치와 실제 실적을 정리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비자는 순이익과 매출액 모두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JP 모건은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매출액은 조금 부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대체로 현재 미국 기업들은 예상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렴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모아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기업들은 예상치보다 못한 실적을 내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ETF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들에 더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고요. 다음 달에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기준을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